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북 관계가 이제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그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아마 요번에 긴장이 높아지면 이제는 그런 그 무슨 저기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 쇼 같은 그런 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조정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아마 결판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결판 나던.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국내가 다 정리가 돼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국면도 이제 다 세팅이 끝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견제받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더 많이 조정해야 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 조정해서 북한을 조이고 중국을 견제하고 아마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대목이 하나가 9월 9일 날 내일 모레 요번에 이제 오는 그 일요일이죠. 9월 9일 날 시진핑이 북한을 갈 거냐. 원래 이게 예년에 보면 일주일 전쯤에 발표가 됐어요. 그 시진핑이 그 방북이나 이런 거는 시진핑은 간 적이 없죠. 후진타오가 간 게 마지막 간 게 중국 정상이 간 게 2005년 후진타오인가 뭐 그래요. 그때도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베이징에서는 지금 이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계속되고 있을 텐데 이제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수십 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와서 시진핑과 연속 회담을 하는 그런 게 9월 9일인가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시진핑이 9월 8일까지 마치고 9월 9일 날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아프리카 정상 만난다는 그런 핑계로 혹은 그런 명분으로 9월 9일 날 안 가는 걸로 되게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석 달 새 세 차례 방중을 했었죠. 3월 또 5월 그리고 6월 하순에 6월 20일경에 그 6월 20일인가 발표가 그때 났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 거듭 시진핑한테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청을 했었고 방문하겠다 그랬고 그게 이번 9월 9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던 일이죠. 근데 이게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취소가 되냐? 저는 이거 아마 힘들 텐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중 대립 관계가 상당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끼고 돌면 이게 미국에 대한 도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미중 관계를 굉장히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시키는 그런 도발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안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역시 안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8월 30일에 말이죠. 트럼프가 최근 이제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살벌해요. 8월 30일 날 이게 트럼프 트윗으로 뜨긴 했는데 트럼프 개인의 트위터가 아니고 화이트하우스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라고요. 발표 자체는 샌더스나 뭐 이런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트윗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발표하는 그 통로 자체는 문서의 종류가 트럼프 개인이 그냥 트윗질 한 게 아니라 화이트하우스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백악관 성명이라고요. 이 성명에서 따라서 성명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때는 미스터 트럼프라고 3인칭으로 칭해요. 이거가 된 거 보면 이 성명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하지 말라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비핵화를 하지 말라고라는 문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예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중국이 비핵화에 브레이크 걸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중국이 그 대신 북한의 외화, 머니, 에너지, 퓨어, 연료, 그리고 비료를 퍼틸라이저 등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트위터가. 그 백악관 성명이 트윗을 통해서 발표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북한과 중국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이 9월 9일 날 북한 건국일인가 뭔가에 가서 같이 한 자리에 쓴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즉 북한은 너희 꼬붕 아니야 임마. 그래서 너희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레버리지 쓰려고 북한 보고 핵무장 해제하지 말라라고 지금 뒤에서 압력 넣고 있잖아. 이 말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북 특사단은 내일 9월 5일 날 방북을 한다 그러죠. 당일치기로. 문재인의 평양 방문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미북 협상을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임종석의 페이스북에 쓴 이야기에 따르면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평양에 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 임종석이 이렇게 썼어요. 평양노동신문은 이에 맞춰서 뭐라고 썼냐. 오늘인가 어젠가 이렇게 썼죠. 남한은 무렵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요. 구도가. 자 보세요. 김정은과 북한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비핵화냐 핵무장이냐, 개방이냐 폐쇄냐, 이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현실주의적인 냉철한 북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또 다른 또 북한 전문가들, 저랑 이야기를 섞는 북한 전문가들이요. 친북적인 북한 전문가들 말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비핵화를 선택을 하고 개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조만간에 붕괴한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방으로 안 나아가고 비핵화를 안 하면 그것도 또 미국한테 두들겨 맞거나 미국의 압력에 당해서 또 체제가 또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개방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비핵화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미국 말을 들어서 비핵화로 갈 수도 없고 미국 말을 뿌리치고 중국에 붙어가지고 비핵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 사이에 지금 북한과 김정은 체제가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유사하게 문재인 정부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내일 가는 그 특사가 그 대북 특사단이 선종전 선언 후 비핵화를 북한의 카드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하는 안을 북한이 받아라. 사실 북한 지금 이거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빅딜을 하겠다. 빅딜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친북 반미하겠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길로 진짜 가면. 지금까지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와서 북한과
남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짝짝꿍 해갖고 먼저 종전선언을 미국이 하고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 가는 방안으로 남북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고 종전선언을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 골로 간다고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기레기들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벌써 바람 잡고 기레기 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9월 4일 오후부터는. 저는 그래 한번 가봐 그 길로.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길을 가려면은 미국 안에 비둘기들이 날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야 트럼프 행정부 왜 양자회담 하는 거야? 사자회담, 육자회담 해야지. 야 트럼프 행정부 왜 중국을 몰아세우는 거야? 중국 잘 무역전쟁 하지 말고 잘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중국을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을 제어해야지. 뭐 이런 주장이 이제 미국 비둘기 주장인데 이 비둘기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는 이런 주장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같은 데에 논평에 가끔 나올 뿐이지 미국 정가와 일반 대중한테는 전혀 힘을 못 얻고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 안에 강경파들 많거든요. 민주당 강경파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주장하잖아요. 상원 쪽에서는. 아니 조만간에 만약에 북한에 그런 저게 없으면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면 아주 살벌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 법안 같은 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나 뭐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 강제제재 집어넣으면요. 그거 진짜 북한에 거래하는 중국계 기업들이나 중국 은행들은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걸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 비둘기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요. 미국 안에 비둘기가 힘을 써야 문재인 정부가 비둘기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야 그거 뭐 종전선언 별거야. 그거 뭐 그냥 립서비스지. 그냥 말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뭐 평화협정도 아니고 그건 종전선언이 미국이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 애들 비핵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미국 비둘기한테 이게 펌프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있어야 펌프질을 하죠. 이런 걸 막고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민주당 자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열돼 있고 거기다 중간선거 국면 아니에요.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서 이런 비둘기 소리 낼 민주당이 누가 있냐고요. 그걸로 가려고.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이런 비둘기 소리가 먹힐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비둘기가 없는데 미국 안에 비둘기를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을 문재인 정부가 한다? 그럼 미국이랑 완전 척지잔 소리죠. 저는 오히려 갔다 와서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특사단이 갔다 와서 만에 하나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 사이에 선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걸 좋은 방안으로 타결받기 때문에 미국이 선종전선언 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식의 만약에 커뮤니케가 나간다? 그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참 안타까운 게 안 된 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딱 낀 거예요. 마치 북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 비핵화 핵무장 사이 폐쇄와 개방 사이에 끼어서 꼼지락달싹 못하듯이 문재인 정부도 북한 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왜 안 들어줄 수 없는지는 뭐 알아서 짐작하세요. 전 얘기 안 할게요. 그렇다 그래서 미국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편도 못 들고 북한 편도 못 들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사선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선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총을 쏘는데 그러니까 중국,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서로 총질이 오가는데 그 중간에 딱 갇혀가지고 꼼지락달싹 못하는 거죠. 지금. 사선에 갇히면 불쌍해집니다. 아유 우리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사선에 갇힌 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 그럴까. 예를 들면
조중동이나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는 어조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중국 사이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그 미국이 턱도 안 되는 싸움 걸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최근까지 해왔었잖아요. 그게 뒤집힌 지가 불과 이제 다 판정 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씩 반영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관점은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쩍어하는 관점이 한국의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 또 더 나아가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하는 쪽에 많이 퍼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히 그 영어를 잘 못 읽어서 혹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대중 누적 투자액이 약 6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60조 원 정도요. 60조, 70조 원 정도가 누적 투자액이 돼 있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홍콩이나 타이완의 대중 투자액 다음 번쯤 갈 거예요. 누적 투자액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출 중에 25%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에서 2위예요. 대한민국의 수입 중에 21%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에요. 이것도 세계에서 2위예요.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연간 한 900억 달러 수입하고요. 2017년 기준 연간 약 1,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약 연간 400억 달러 정도를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권 우파가 이 친중 반미 반 트럼프 성향을 하시라도 그 성향을 띨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도권 내지 우파가 대한민국을 보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게 눈을 좀 부릅뜨고 이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이나 혹은 이른바 우파나 이른바 보수라고 말해지는 담론가들의 행태를 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철딱선이 없는 그 젊은 기자들이 전대협 한청년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청장년 기자들이 전대협 한청년 물을 잘못 먹어서 그런 빼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단기적 이익이 중국의 불안정해지면 대한민국의 단기적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면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이 저렇게 괴물과 같이 망가져가면요, 대한민국의 장기적 이익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중국이 시진핑 황제 체제 돼서 모택동 스탈린 같은 체질이 되고, 중국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국제 그 지정학적인 군사 요충지를 1대1로란 이름으로 거의 사기치다시피 해서 뺏어서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중국이 저런 포식자적 약탈적 행태로 첨단 기업과 첨단 기술을 사냥하고,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은 뭐 100번 1000번 더 그렇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 사드 가지고 그 롯데 물 먹이는 거 보세요, 중국이.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위험해진다. 차제에 좀 손해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차제에 중국이 길들여지는 편이 좋다. 이런 진취적인 관점을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또 이제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하는 분들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가질 때 트럼프가 해왔던 일들이 읽혀요. 안 그러면 저 이상한 부동산 장사하던 그 천박한 삼류 쇼쟁이 같은 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 관점을 안 가지면.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이나 힘겨루기에 있어서는 페이스 혹은 이니셔티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손자병법인가요? 그런데 보면 적이 강할 때는 싸움을 피하고 적이 약할 때는 치고 적이 예를 들어서 교만하면은 칭찬해서 교만을 더 복돋아주고 적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다 좋은 소리죠. 좋은 소리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이 강할 때 치고 적이 약할 때 치고 적이 강할 때 싸움을 피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싸움을 할 때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결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싸움에서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결정할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중국은 보세요. 중국은 일단 경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침체되어 있고요.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무지하게 확산돼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10월 들어서 홍콩 혹은 중국 본토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나오면 이제 1989년 무슨 천안문 때랑은 달라요. 그 30년이 지났다고요, 무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스러워지고 활달해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 중국인의 이게 심리가 바뀌었다니까요. 마음이. 요번에 이게 잘못 전개되면요. 중국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근데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그렇게 돼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무력화된다고요, 이게. 중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은 뭐 제가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 동요가 무지하게 심해졌을 거예요. 원래 경제가 이제 장마당 암시장 경제로 개판이 나 있고 완전히 지하화돼 있는 데다가 지금 이 미국의 그 이니셔티브에 끌려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뭐 김영철부터 여러 실세들이 미국 쪽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미국한테 두들겨 맞느냐 아니면 비핵화냐 이런 걸 가지고 그 범털, 돈주, 사회 최상류층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이게 김간의 그 사교 체제에 대한 절대 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부가 이게 동요가 심해졌을 거라고, 훨씬 그 전보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은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앉은 오리 아니에요, 시팅 닭. 원래 오리나 꿩을 사냥할 때는 띄워서 날아가는 걸 쏘죠. 원래는. 왜냐면 수풀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니까 잘. 갈대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각도가 잘 맞아서 앉은 애가 보인다고요. 그럼 걔는 밥이죠, 밥. 사냥꾼한테는 걔는 밥이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하면 사냥꾼 중에는요. 앉은 거는 너무 쉽다 그래서 안 쏘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일부러 개 보내갖고 띄운 다음에 쏜다고요. 앉은 건 너무 쉽다 그래서 안 쏘는 그런 전문 엽사들이 있었다고요. 요새는 일부러 앉혀서 쏘이죠. 밤중에 헤드라이트 비춰갖고 마비시켜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쏘잖아요. 요새는. 이거는 사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냥은 걸어다니면서 옛날 엽사들은 했고요. 그 다음에 앉은 건 안 쐈었어요. 아무튼 그건 앉은 오리 신세가 되어 있다고요, 북한은. 언제든지 북한 자체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휴전선 남쪽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면서 문질러서 밟아버릴 수 있는 상대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예속돼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 그 예방전쟁 같은 군사 옵션을 취했을 때 혹은 북한의 내부에서 사단이 벌어져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갔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북한 자체로 보면 이건 게임 끝나 있는 상태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도 지금 국정이 실패했잖아요. 자영업자 학살했고 경제완전 작살나고 있고 지금 무슨 지지율 뭐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남았죠. 이제 호남 지지층 빠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내부적인 실패인데다가 여기도 외부에 예속돼 있어요. 뭐냐면 평양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로막거나 혹은 그걸 결정해 줄 힘이 없다고요. 막가는 말로 해서 미 대사관 앞에 5만 명, 10만 명 운집시켜가지고 촛불 들고서 반미투쟁하고 이 전쟁광 양키 물러가라 그러고 작두로 그 밀랍 인형 만들어서 트럼프 밀랍 인형 만들어서 작두로 트럼프 밀랍 인형 목을 자르고 이런 거가 촛불에 나오고 뭐 한겨레 오마이 경향신문이 맨날 보도하고 낙곰수에 김어준이가 막 틀어대고 거기 부안해동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옛날 박근혜 탄핵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전국에서 그랬듯이 막 더 지학스럽게 나서서 나발 불고 이래야 미국의 손발을 묶을 거 아니에요. 막가는 말로 얘기할까요? 만약에 미 대사관 앞에 그런 군중 500명만 모이면요. 그 주말에 저거 밟아버리겠다고 태극기 10,000명 나간다고 이제는. 그게 도발을 안 하니까 태극기가 덜 나가는 거지. 그렇게 도발하면 너희 한번 발표봐 임마 그러고서 10,000명이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손발을 묶을 힘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예방전쟁에서 북한 접수하고 평양을 접수하고 북한을 평정한다고 해갖고 한국에서 미국이랑 목숨 걸고 싸우는 반미운동 못 일어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양에 대한 조치에 미국의 조치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 패싱돼 있고 그냥 구경꾼이란 얘기죠. 예속돼 있는 거죠. 근데 평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온전하겠냐고요, 저거. 어마어마한 정치 위기 오죠,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마 거의 그 문재인 정부 지지율의 대부분인데 평화를 유지하고 계신 우리 문 대통령, 우리 달림 덕에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념이 세뇌되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가짜 딜레마에서 평화는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지자들 사이에 세뇌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평양이 무너져 있어. 그래서 미국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